안녕하십니까. 요즘 슬슬 지쳐갈 시간인 것 같은데요. 제가 좀 재미있는 내용을 준비하고 싶었긴 했는데 아직 좀 메가존 분들께서 저희 회사나 저희 제품에 대해서 잘 모르시기 때문에 좀 제품 위주의 설명과 저희 솔루션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 위주로 좀 이렇게 빠르게 훑어내리는 식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와인소프트와 그 스톤 엣지 서버에 대한 설명 부분하고 그리고 저희가 설명하는 이제 세 가지 캐싱 레이어에 대한 어떤 특징 부분들 그리고 저희 이제 솔루션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요. 마지막에서는 이제 저희가 강점으로 내밀고 있는 미디어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와인소프트 잘 모르실 텐데요. 저희는 이제 2010년도에 설립을 해서 국내에서는 이제 스톤 엣지 서버로 어플리케이션 딜리버리와 컨텐츠 딜리버리 시장에서는 소프트웨어 쪽으로는 한 70% 정도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보통 CDN 회사라든지 그런 부분들과 많이 일을 했었기 때문에 좀 메가존 분들은 아직 모르실 수도 있긴 한데요. 이제 활용 사례를 좀 듣다 보시면은 좀 약간 캐치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픈소스 베이스는 아니고 100% 다 이제 저희 R&D 센터에서 개발하고 있는 솔루션 회사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강점을 내밀고 있는 부분들은 좀 빠르게 시장 요구사항을 받아들이면서 클라우드 환경에도 적합하게 맞아 들어갈 수 있도록 이제 월 라이센스 구독 모델로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아직 그 메가존하고 파트너십이 맺어져 있는 건 아니고요. 그 최근 한 2달 전 정도부터 이제 몇 군데 이제 사이트로부터 이제 협업하는 사례가 많이 생겼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롯데 인터넷 면세점도 그렇고요, FNF도 그렇고, 한섬도 그렇고 이제 몇 가지 사례로부터 저희와 이제 협업 사례가 생겨서 이제 홍성주 이사님으로부터 이제 연락이 왔었고 이제 같이 한번 이제 좀 시장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연락이 와서 저희가 이렇게 발표를 드리는 거고요. 저희가 이제 원하는 부분들은 사실 이제 메가존하고 저희하고 공동 사업을 하면서 시장을 넓혀나가는 부분은 당연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메가존에서 이제 클라우드 아키텍처를 설계하실 때 저희 이제 솔루션을 설계에 반영해 주시고 그리고 AWS의 인프라 부분뿐만이 아니고 스톤과 함께 이제 통합 빌링을 통해서 이제 고객한테 조금 더 이제 편의적인 부분들을 제공하는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논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이제 스톤에 관련해서 좀 더 매니지먼트에 관련된 부분들이 이슈가 생기면은 그런 부분들도 별도의 상품을 만들어서 좀 시장을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네, 저희가 한 4단계 정도로 발전해 왔었는데요. 조금 글씨가 약간 이제 좀 깨지긴 하는 것 같은데요. 그 첫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CDN 시장에서부터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컨텐츠 딜리버리 영역이죠. 컨텐츠 딜리버리 영역에서 주로 이제 이미지라든지 미디어 컨텐츠를 잘 전송하는 역할을 담당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국내 CDN 사업자들은 다 저희 솔루션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은 효성도 있고, SK 브로드밴드도 있고, GS 네오텍도 있고, 킹스도 있고요. 기타 이제 글로벌 CDN 사업자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이제 로컬 CDN 사업자들은 저희 이제 스톤 엣지 서버로 구동이 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이제 CDN 사업을 잘 하기 위해서 안정성 부분이라든지 좀 쉽게 스케일 아웃하는 부분들 그리고 강력한 성능 위주로 발전시켜 왔었고요. 저희가 이제 조금 더 CDN 시장을 이렇게 많이 하고 보니까 고객분들이 다양한 이제 기능들을 요청하시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뭔가 실시간으로 이렇게 그 이미지라든지 어떤 컨텐츠를 실시간으로 가공해서 이렇게 전송해주는 역할에 대한 요구사항이 많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부분이 이제 롯데도 있었고요, 11번가도 있었고, 멜론 그리고 쿠팡 보시면은 다 아시는 이제 고객사분들인데요. 그러니까 큰 고객사들이 어떤 특정 규모를 넘어갈 때 고민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컨텐츠라고 하면은 스태틱한 컨텐츠도 있고 다이내믹한 컨텐츠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규모가 넘어가니까 사용자들한테 효율적으로 전송하기 위한 고민을 하시게 되는 거죠. 물론 CDN이라는 부분들이 있지만 CDN으로 커버할 수 없는 범위에 많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멜론, 롯데, SBS, 11번가, 쿠팡 등등의 회사들과 함께 고민해 가면서 이제 발전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3단계로 넘어가 보니까 이제 환경이 많이 달라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클라우드도 생겨나가게 되고 저희가 웹서버 앞단에 배치되다 보니까 뭔가 게이트웨이 역할로도 할 수도 있고 또 그러하다 보니까 또 분석, 또 APM 단계까지 이제 좀 요구를 하시는 고객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건 AWS 사례는 아니긴 하지만 KT와 이제 협업하는 사례, 그리고 NH 엔터테인먼트의 자체 클라우드에 들어가는 사례들, 그리고 롯데 인터넷 면세점처럼 여기 AWS 관련해서는 메가존에서 담당하고 계시죠. 롯데 인터넷 면세점처럼 AWS를 기초로 해서 아키텍처를 만드는데 이제 또 같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이제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3단계에서는 환경을 다양하게 확장시키는 역할. 그리고 4단계는 현재 단계인데요. 저희가 작년에 제주항공하고 TA를 수주를 했는데 이 단계는 어떤 부분이 있냐면 생산성에 극대화입니다. 그러니까 제주항공이나 TA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빈번하게 이제 그 이벤트를 많이 하는 항공 이벤트를 많이 하는 회사인데 비용이 되게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벤트를 하기 위해서 이제 항공 예약 시스템에 별도의 비용도 결제해야 되지만 그 자체 인프라도 항상 이제 와스나 DB를 상용 DB를 이제 별도로 구매하거나 임대를 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와 얘기했던 부분이 좀 전반적인 업무 생산성이라든지 TCO를 개선해보자라는 측면에서 시작이 됐고, 이제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B2B가 다 적용이 됐고요. 그래서 한 40%에서 50% 정도 비용 절감이 이루어졌고, 이제 B2C는 클라우드를 많이 활용하고 계신데 그 단계는 지금 현재 고민해가면서 올해 적용될 예정입니다. TWA 같은 경우에는 현재 클라우드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TWA는 B2B부터 시작해서 B2C까지 그리고 이미지 모든 컨텐츠가 다 실려서 현재 서비스되고 있는 고객사입니다. 그래서 4단계부터는 저희가 본격적으로 이제 일반적인 컨텐츠 딜리버리가 아니고 생산성 향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엔터프라이즈 영역으로 본격적으로 이제 진출하게 됐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작년부터 조금씩 이제 메가존하고 이제 같은 사이트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겨서 이렇게 발표 자리가 마련된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해서 최적화시켜주는 회사이고요. 일반적으로는 저희 회사를 웹캐시 서버 업체라고 부르긴 하는데 사실 웹캐시라는 거는 그냥 하나의 저희가 다루고 있는 메커니즘 혹은 패턴에 대한 부분들이라서 전반적으로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해서 최적화시켜준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일단은 이해하면서 이렇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와인소프트에 있는 개발자들부터 시작해서 이제 모든 직원들은 그러니까 모든 패턴을 만드는 데 약간 능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백엔드에서 돌아가는 어떤 복잡한 로직들에서 루틴한 것들, 그러니까 항상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부분들을 끄집어내서 엣지 영역으로 담아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생산성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고 있죠. 그래서 캐싱 메커니즘에 관련된 부분은 그냥 하나의 패턴 정도이다. 캐시 서버는 다루고 있긴 하지만 하나의 패턴 정도이다라고 일단은 이해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어떻게 패턴을 적용시켜 나가는지 설명을 쭉 드리겠습니다. 페이스북 돌아다녀 보니까 재밌는 그림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고객사에서 이 프론트엔드는 되게 이쁘장하게 많이 꾸미는데 이게 백엔드는 되게 무섭잖아요. 막 지저분하고 이게 관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 눈에 안 보이니까 별로 신경도 안 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백엔드는 계속해서 복잡해지긴 하는데 그 복잡해진 만큼 관리가 안 되고 비용 계속 나가는데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근데 비용을 줄이라는 이슈는 항상 떨어지는데 이 백엔드 단을 손대는 거는 되게 어려운 문제라는 걸 여기 있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백엔드에 복잡하게 꼬여 있는 것들을 풀어나가는 과정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냥 기술적으로도 힘들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라 저희는 이제 이쪽 영역은 되도록 건들지 않고요. 그러니까 엣지 단, 웹서버 앞단에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거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이런 화두를 던지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백엔드가 경제적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손쉽게 코드 수정이 없이 개선이 가능한지, 비즈니스 로직에 대한 문제를 반드시 백엔드 단에서 해결해야 되는 건지 이런 화두를 던지고 있고요. 특히 저희 같은 경우 이제 소프트웨어 회사이기 때문에 뭔가 이제 비싼 어플라이언스를 도입해서 이제 문제를 해결하려는 고객사들이 많으시거든요. 근데 그것보다는 좀 더 기본 이제 도입 비용 없이 이제 월 베이스로 이제
구동 모델로 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추천드리고 있고 저희가 그렇게 영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간단하게 이제 캐싱 레이어, 그러니까 캐시라고 하면은 되게 다양한 곳에 쓰이거든요. 브라우저 캐시도 있고요. 저기 이제 DB 캐시도 있고 스토리지 캐시도 있고 다양한 곳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캐시라고 하면은 요즘에 다 캐시 서비스를 한다라고 하면 레디스라든지 멤캐시드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캐시 레이어가 굉장히 많은데 이거를 구분하기 위해서 제가 그림 하나 만든 거고요. 이 캐시 영역, 그러니까 이 영역의 이 보통 레디스라든지 멤캐시드 영역은 일종의 개발자의 영역이죠. 그러니까 개발자들이 어떤 트랜잭션을 되게 효율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개발 로직에 캐시를 쓰는 영역인데 이 영역이 생각보다 복잡하고 좀 개발자들이 관리하기 힘든 영역이에요. 의외로. 아시겠지만 이 영역을 NoSQL 영역을 이게 DB로 봐야 될지 아니면은 로직으로 봐야 될지 되게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들이 안 하려고 그러죠. 그리고 대부분 큰 회사에서는 개발자들이 직접 관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DB 관리자들은 안 건들려고 하고 개발자들은 계속해서 운영을 끌고 나가야 되는 그런 이슈가 있다 보니까 잘 안 건들려고 하는 영역이기도 하고 건든다 하더라도 생각보다 개발 비용, 그러니까 개발 비용이라고 하면 이제 사람에 대한 것과 인프라에 대한 것 다 포함해서 개발 비용이 의외로 많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이쪽 영역은 되도록 건들지 말고 자 이쪽하고 이쪽에서 해결하는데 이쪽은 쉽게 CDN입니다. 그러니까 CDN으로 저희가 시작을 했기 때문에 CDN은 이제 그대로 놔두고 이제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제 저희가 이제 좀 주장하는 부분은 이제 이너 엣지 레이어, 그러니까 CDN을 못 태우고 좀 민감한 데이터 혹은 복잡한 데이터, 생산성을 극대화시켜야 되는 데이터들의 경우에는 이 이너 엣지 레이어를 두고 문제를 해결해 보자라는 관점에서 출발합니다. 사실 이 이너 엣지 레이어의 대표적인 예가 API 그 게이트웨이이거든요. 그래서 AWS 기준에서는 API 게이트웨이를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은 이 레이어가 그런저런 역할을 하는구나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고요. 물론 저희는 이제 API 매니지먼트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또 다른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활용 사례를 설명드리면서 쭉 이제 풀어보겠습니다. 마이크로 서비스에도 뭐 적용할 수 있고요. 아까 설명드렸던 부분인데 이제 이 백엔드 단의 어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백엔드 단의 로직을 건드는 게 아니고 이 영역에서 가장 저렴한 스테이트리스, 그러니까 상태가 없는 영역에서 문제를 해결해 보자라는 관점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존의 백엔드에서 하나의 레이어를 더 씌워서 스톤 레이어를 이제 구성을 하셔라. 스톤 레이어를 통해서 이제 스태틱 컨텐츠라든지 다이내믹 컨텐츠, 이벤트 드리븐 컨텐츠, 그냥 이벤트 드리븐 컨텐츠는 요청 베이스에 의해서 실시간으로 뭔가 만들어내야 되는 이벤트 드리븐 컨텐츠, 그리고 어떤 요구 베이스의 어떤 컨텐츠들, 뭐 프라이빗 CDN들, 백엔드 자원에 대한 프로텍션, 그리고 SSL 오프로딩 같은 오프로딩, 그리고 DRM 같은 이제 라이트 매니지먼트에 대한 부분들, TCO 개선, 생산성 개선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 영역에서 한번 해보자라는 컨셉입니다. 그리고 뭐 CDN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이제 같이 활용할 수 있겠죠. 뭐 다양한 레퍼런스가 있고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굉장히 유명한 회사들이 저희와 함께 하고 있고, 그러니까 B2B 쪽으로만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인지도 측면에서는 모르시는 분들이 있긴 하지만 의외로 또 같이 하는 이제 고객들이 많으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엔터프라이즈 영역으로 나오면서 조금 더 마케팅도 많이 하고 발표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이제 알리는 단계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품 상세는 그냥 이렇게 쭉 훑어내리면서 갈게요. 저희 소프트웨어로 시작을 했고 이제 소프트웨어로 계속 갈 거고요. 장비 베이스가 아니고 클라우드, 뭐 온프레미스 서버 등등 다 이제 구동되는 소프트웨어 모델이고요. 그리고 메인 상품은 이제 스톤 엣지 서버, 그러니까 리버스 플락스 제품인 스톤 엣지 서버가 있고, 스톤 엣지 서버에서는 뭐 다양한 기능들을 수행합니다. 이 두 가지 상품군을 통해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라이센스 모델은 저희가 월 과금 모델로 진행하고 있고, 소프트웨어 개수당에 판매한 라이센스 모델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용을 많이 할수록 계단형으로 할인 가격을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뭐 온프레미스나 클라우드 같이 두동할 수 있고, 유즈보수라든지 초기 투자 비용 없이 이제 도입 가능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스톤 엣지 서버는 기본적으로 흔히 이해하시는 리버스 프락시 서버군에 속한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미디어 서버는 이제 블럭 캐싱이 가능한 멀티 프로토콜 서버이고요. 애드 스티커 서버는 이제 애드 블럭킹, 그러니까 광고를 노출했을 때 여러 가지 툴에 의해서 그 광고를 차단할 광고를 이제 차단하고 바로 컨텐츠를 보는 사용자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근본적으로 탈피하기 위해서 서버에서 원본에 실시간으로 영상을 삽입하는 그런 기술이고요. 그리고 API 엔진, 이제 항공사,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제주항공이라든지 TA에 들어가 있는 인메모리 영역에서 돌아가는 이제 API 엔진이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뭐 멀티 클라우드, 멀티 CPU라든지 멀티 코어에 최적화된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고요. 네, 운영 환경도 굉장히 심플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웹 매니지먼트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XML 베이스로 컨피그레이션이 되어 있는데 제가 파일 하나만 딱 카피하면 모든 서버가 동일하게 돌아가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디플로이먼트하는 부분이 심플하게 되어 있고요. 이 오른쪽 영역은 이제 하단 영역은 실시간 모니터링에 대해서 그냥 샘플로 캡처를 한 건데, 저희가 API를 통해서 한 300여 가지 정도의 실시간이라고 하면 이제 초단위 모니터링 지표를 제공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의 APM 이상 수준의 서비스에 접목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 이제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활용 사례는 저희가 컨텐츠의 종류가 많잖아요. 이제 트랜잭셔널 컨텐츠를 사용자들이 이제 요청해서 이렇게 응답을 하는 트랜잭셔널 컨텐츠부터 시작해서 미디어, 그리고 댓글 같은 것들, 그리고 일반 텍스트들, 서드파티 컨텐츠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효과적으로 잘 이제 전달하는 게 이제 웹 서비스 사업자들의 미션인 거죠. 그래서 당연히 이제 CDN 코어에도 다양한 영역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프론트 캐싱 적용 사례인데, 이 프론트 캐싱 부분은 롯데 전 계열사에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롯데 인터넷 면세점뿐만이 아니고요. 롯데닷컴과 뭐 롯데 렌탈 뭐 등등의 롯데 계열사에는 대부분의 회사들이 이제 표준 아키텍처로 스톤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제 롯데에서는 이제 캐시를 태우는 것과 캐시를 안 태우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잘 구분을 하시고, 캐시를 안 태우는 경우에는 오히려 내부 승인을 받아야 될 정도로 이제 캐시에 대한 이제 신뢰도가 굉장히 향상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이걸 통해 가지고 어떤 특정한 사례, 그냥 유니클로 같은 이벤트 사례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1000% 정도의 비용 절감, 그러니까 10억 이상의 DB나 와스를 이제 새로 구매했어야 됐는데, 그거를 제끼고 사실은 이제 스톤으로 다 처리했던 케이스이기 때문에 뭐 최소 수백 프로에서 수천 프로 이상의 이제 좀 비용 효과를 거둔 케이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조금 많이 찾아주시는 기능인데, 저희가 이미지가 많은 디바이스로 이렇게 노출되면서 보통 원본에서 이미지를 한 15번 정도를 만들어 놓습니다. 배치로. 그러니까 필요할지 않을지를 모르는 이미지를 배치 형태로 만들어 놓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저희는 이제 요청 베이스로 사용자가 필요한 이미지에 대해서만 실시간으로 프로세싱을 한 다음에 그거를 캐싱하고 사용자에게 전송을 하게 됩니다. 이거의 장점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가 많이 쓰일지 예측이 전혀 안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 매니지먼트 서버도 돌려야 되고, 그리고 엔지니어 개입해서 스토리지에 다시 저장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스토리지 비용 낭비부터 시작해서 이 불필요한 관리 서버들 왜 엔지니어가 굳이 들여다봐야 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비효율성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온더플라이 형태로 바뀌게 되면은 사용자가 요청한 것, 딱 필요한 만큼만 변환하고 필요한 만큼만 서비스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지가 아시겠지만은 몇 주가 지나면 거의 소비가 안 돼요. 그러니까 버려지는 일회성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원본은 물론 저장해 놔야 되겠죠. 원본은 저장해 놔야 되지만 변환된 데이터를 굳이 이거를 복잡한 프로세스를 가지고 이게 스토리지에 저장해 둬야 될까? 스토리지도 굉장히 비싼 자원인데 왜 굳이 저장해야 될까? 그러니까 저희는 그런 물음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만큼만 이제 서비스 하자라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리사이즈, 그리고 자르는 것들, 그리고 포매팅하는 부분들, 그리고 합성하는 부분들, 뭐 최적화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다 진행이 되고요. 여기 이미지는 이제 사실 그 KT 이제 쿡TV에서 나오는 이미지, 그러니까 KT 쿡TV에 몇 년 전에 이제 전면 도입이 됐거든요. KT 쿡TV에서 나오는 모든 이미지는 스톤을 통해서 이렇게 실시간 변환을
하고 사용자들에게 전송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는 이제 저희가 이미지를 최적화하는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본 이미지를 그대로 사용자에게 전송을 하는데 사이즈를 줄여줘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평균적으로 한 40% 정도 이제 줄여주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사이즈가 줄어드니까 속도 향상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비용 절감이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이너 엣지 레이어에서 이 옵션 하나만 적용하더라도 비용적으로 굉장히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 인프라는 이제 변경 없이 백엔드의 어떤 로직은 변경 없이 그대로 쉽게 도입할 수 있다. 비디오 아카이브 큐레이션 부분인데요. 비디오 아카이브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원하는 부분만 자르는 거예요. 가령 축구 경기에서 골 넣는 부분만 자르고 싶다. 근데 그거를 보통 백엔드에서 딱 편집해서 올리시거든요. 근데 그런 면은 사실 이제 시간적으로나 비용적으로 그리고 인건비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낭비가 심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도 실시간으로 추출해서 내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이라이트 편집 그리고 거꾸로 재방송하는 경우에 70분의 이제 그 비디오에서 20분만 자르고 50분짜리 재방송을 하고 싶다라는 경우에도 이 기능을 활용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많은 방송사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SBS에서 이제 SNS로 컨텐츠 노출하기 위해서 오아시스 TV라는 이제 서비스를 런칭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코어 엔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 사용자들, 인드 사용자들이 자기가 원하는 부분을 이렇게 찜해가지고 SNS에 노출하는 그런 기능에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편집을 백엔드에서 하는 경우에는 그런 유스케이스가 불가능하죠. 그리고 이제 광고 실시간 넣는 부분들, 이건 재밌는 기능인데 사실 캐싱 파일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미디어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VOD 서비스를 하는 경우에 컨텐츠 동기화가 굉장히 큰 이슈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캐싱을 적용하면 컨텐츠 동기화에 대한 부분들을 획기적으로 없앨 수 있어요. 거기에다가 스톤의 기능 외에 다른 미디어 기능을 활용하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와우자가 있을 수도 있고요. 뭐 레드파이브처럼 오픈소스 스트리밍 서버를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아래쪽 파일 쪽은 스톤이 다 관리를 하고 위에 스트리밍은 이제 다른 서드 파티의 프로그램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능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서비스를 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VO2 링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클라우드로 이미지 같은 것들을 마이그레이션을 하는데 가장 큰 문제가 기존 나스에 이미지가 한 수십억 장이 있는데 그거를 마이그레이션 하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일단은 이미지를 리스트업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요. 이미지 리스트업하다가 스토리지가 죽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미지 리스트업하는 것도 어렵지만 클라우드로 카피를 할 때 그거가 잘 다 이제 카피가 됐는지도 확인하는 부분들, 정확성 체크하는 부분들도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비스 도메인은 그대로인데 백엔드 저희 이제 스톤 엣지 서버에서 S3에 있을지, 나스로 있을지 아니면은 다른 스토리지에 있을지 알아서 찾아서 단일 도메인으로 서비스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에서 좀 유용하게 쓰이는 기능들입니다. 이거는 앞서 설명했던 이제 T-Way라든지 제주항공에서 사용하고 있는 스톤 API 엔진 부분이고요. 제가 그냥 개선 사례 지표 그냥 간단하게 하나만 좀 오픈할 수 있는 부분만 좀 이렇게 보여드리는 부분인데요. 이게 서비스 스톤을 이거 적용 전인데 제가 못하나 보네요. 적용 전과 적용 후인데 적용 전에 여기 있네요. 적용 후 그리고 이벤트 기간이라고 하면 사용자가 폭주하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은 평소에는 사실 그냥 한 10% 내외로 개선이 있는데 오히려 스톤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폭주가 일어나는 경우에 더 효과적입니다. 그러니까 폭주가 일어나는 경우에 특정 콘텐츠로 몰리거나 특정 이벤트에 몰리기 때문에 오히려 더 효과가 늘어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이벤트를 위해서 이제 어떤 왓스나 DB를 증설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백엔드를 이제 출렁출렁한 백엔드를 이제 상수화시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오히려 사용자가 더 많아졌을 때 개선 효과가 더 크거든요.
적을 때보다도. 그리고 그냥 단순하게 응답 속도만 봤을 때는 사실 이제 거의 뭐 한 몇 배 이상의 개선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품질적인 측면뿐만이 아니고 어떤 이벤트를 위해서 비용 절감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얻으실 수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너 엣지 레이어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만 따로 조금 더 이제 설명 자료를 붙여봤는데요. 국내에서 가장 큰 음원사 서비스고요. 거의 미디어의 끝판왕이죠. 미디어의 끝판왕인데 그 스톤의 거의 대부분의 기능을 사용하시는 고객이세요. 여기는 이제 API 캐싱뿐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랩에서 나가는 동적 컨텐츠 그리고 그 실시간 랭킹이라고 하면은 이제 음원사 사이트 들어가면 탑 100에 항상 노출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기존에는 이제 DB에서 다 긁어서 보여줬었는데 그거를 하다 보니까 이제 SQL을 튜닝을 해야 됐고 많은 이제 부가적으로 따라오는 잡들이 있었는데 저희가 들어가면서부터는 사실 SQL 튜닝도 안 할 정도로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앞에서 다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백엔드로 들어가는 요청에 대한 부분들이 한 99% 절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굳이 SQL 튜닝도 필요 없는 상황이 됐었고 뭐 커버 이미지 이제 실시간 리사이징 하는 부분들 그리고 뭐 뮤직비디오들 이제 그 실시간으로 HLS로 변환하는 부분들, 음원만 별도로 추출해서 하는 서비스들, 그리고 티켓팅 이벤트들, 그리고 이제 원타임 URL 같은 이제 인증 URL, 그리고 부가적으로 이제 다운로드 인증, 그러니까 URL만 이제 와모아에서는 사실 보안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백엔드에서 다운로드 인증하는 부분들, 그리고 작년부터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온더플라이로 DRM이 됩니다. 보통 DRM 하시게 되면 이제 와이드바인 같은 굉장히 비싼 솔루션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게 아니고 스톤 엣지 서버 이 이너 엣지 레이어에서 실시간으로 DRM을 패키징해서 내보냅니다. 근데 별도의 비용이 없이 사용하실 수 있는 이제 기능이고요. 그래서 음원이라든지 미디어 서비스에 DRM이 필요한 경우에 아주 손쉽게 적용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주항공하고 티웨이, 그러니까 검색이 많이 노출이 되면서 스카이스캐너 같은 검색이 많이 노출이 되면서 예전에는 사이트로 들어오는 게 예를 들어 100명당 1명이 결제를 한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뭐 한 10,000명당 1명이 결제할 정도로 굉장히 그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익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그 해외에 있는 예약 시스템을 사용하게 돼요. 그게 콜마다 돈을 지불합니다. 되게 비싸요. 한 콜에 뭐 10,000원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되게 비싸거든요. 그래서 항공사의 어떤 이슈는 자, 이쪽 부분은 어떻게 효율화시킬 거냐, 그리고 저 백엔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효율화시켜서 비용을 아낄 거냐라는 부분들이 큰 화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주항공하고 티웨이 같은 경우에는 스톤 엣지 서버로 이너 엣지를 구성하고 검색 사이트에 대해서는 이제 어떤 공통적인 부분들을 값을 추려서 캐싱을 적용하게 되고요. 그리고 백엔드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캐싱을 적용해서 이제 사이트를 굉장히 생산적으로 돌아가게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캐싱 영역에서는 벗어난 부분들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콜이 되게 복잡하거든요. 그런 콜에 대해서 저희가 다 이제 분석하고 그 분석을 해서 캐싱을 확대할 수 있는 부분들로 적용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스토리지, 오브젝트 스토리지 활용을 하는데 오브젝트 스토리지가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성능이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 이제 이너 엣지 레이어 구성을 통해 가지고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스루풋 부분하고 응답 속도를 굉장히 뭐 획기적으로 개선을 했죠. 그러니까 응답 속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10배 정도의 성능 향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S3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리전별로 나눠서 이제 자동 매핑해서 이제 서비스를 하는 케이스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이제 거점 이너 엣지를 구성해서 각 리전별로 스톤을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기타 지역 사업자들의 CDN과 연동을 해서 미디어 서비스뿐만이 아니고 동적 컨텐츠까지 가속하는 사례들이 있어왔고 현재도 계속해서 이슈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사실 단순히 캐싱뿐만이 아니고요, 세션에 대한 부분들까지 효율화시켜주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큰 그룹사의 이제 글로벌 오피스에 적용을
하면서 이제 굉장히 비용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그림이 좀 깨졌는데요. 파티셔닝 구성해서 멀티티어로 구성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멀티티어로 구성해서 이제 분산 캐싱을 할 수도 있고요. 최근에 이제 좀 더 발전하고 있는 단계는 서킷 브레이커가 요즘에 많이 화두가 되고 있잖아요. 서킷 브레이커가 이제 프락시 레이어 부분인데 저희도 이제 프락시 레이어라서 이미 이제 서킷 브레이커의 상당 부분의 기능이 이미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더 고도화 시켜가지고 API를 매니지먼트하는 부분이라든지 혹은 서비스를 굉장히 좀 이제 안정화시키는 부분에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순하게 이제 배포하는 부분들도 그냥 그 스톤 서버가 알아서 그냥 자기가 필요한 거를 가져오는 방식까지 이제 고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만간 이 기능도 런칭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려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미디어 콘텐츠가 대부분 잊혀지거든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길어야 3주 정도면은 이미지를 포함해서 미디어 콘텐츠들은 다 잊혀집니다. 그러니까 휘발성 데이터로 취급을 해야 돼요. 미디어 콘텐츠들은. 근데 미디어 콘텐츠들을 휘발성으로 취급하지 않으면 굉장히 많은 문제가 일어나는데요. 그러니까 비용적인 것뿐만이 아니고 이거를 관리하는 시스템에 대한 아키텍처가 굉장히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스토리지도 되게 증설을 많이 해야 되고 스토리지 증설을 하다 보면은 이제 단순하게 그 나스를 계속 사서 늘리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스토리지 구성도 바꿔야 되는 부분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미디어 서비스는 무조건 잊혀진다, 휘발성이다라는 가정하에서 출발하셔야 되고요. 이거는 뭐 트윗에 대한 부분이긴 한데 그러니까 SNS에서 유통되는 미디어 콘텐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초반에는 막 활성화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생각보다 빨리 잊혀져 버려요. 그래서 이런 종류의 그래프들은 인터넷 보시면 정말 많이 있거든요.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레포트를 한 것도 있고 이렇게 트위터에서 한 것도 있고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미디어 콘텐츠는 이제 휘발성으로 다뤄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미 15년 전부터 원소스 멀티 유즈에 대한 부분들은 HD로 변경되면서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라이브나 VOD 다 가릴 거 없이 이제 휘발성으로 관리하셔야 된다. 그래서 원본 파일 하나만 두고 필요한 부분만 온더플라이로 변환해서 전송을 해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장표인데요. 이런 형태로 서비스를 되게 최적화시켜서 할 수 있도록 이미 이제 스톤 엣지 서버에는 많은 기능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능들만 쭉 나열한 것이고요. 실시간 DLM부터 시작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큐레이션하는 부분들, 그리고 실시간으로 압축, 그리고 최적화하는 부분들, 패킷타징하는 부분들이 다 있고요. 그리고 미디어 서비스에 대해서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블록 캐싱에 대한 부분들, 멀티 티어링에 대한 부분들이 이미 다 구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미디어 서비스라든지 혹은 이제 재전공이나 TA처럼 굉장히 복잡하게 이제 엮여 있는 프로세스가 복잡한 사이트에 들어가실 때 저희랑 함께 이렇게 연구하면은 좀 더 비즈니스를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